안녕하세요. 가슴 살리는 의사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함몰 유두가 함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반 이상의 환자에서는 유두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지 않은 케이스는 파묻혀 있는 유두를 이렇게 뽑아내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 아예 형성되지 않고 안에 파묻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두를 새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두 재건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기존에 옛날에는 이 유륜을 넓게 잘라서 그걸 휘감아 올려서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수술의 범위가 큰 수술을 했었지만, 점점 이제 수술이 발전하듯이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핀포인트하게 작은 절개창으로 또 마이크로하게 유선관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유륜에 넓게 피판을 양쪽에 날개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휘감고, 또 안에서 본래 당기고 있는 인대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인대를 완전히 100% 끊어주는 것을 보통 교과서에서는 해왔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유선과의 관계가 다 없어져서 이제 나중에 어떤 유선염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수유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라서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방법은 우리가 유선관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당기고 있는 인대만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박리를 하고, 그 유선관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살려서 연장시킨 다음 그것이 다시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함몰유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심한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보통 1도, 2도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 타입이고, 3도, 4도는 좀 더 많이 심한 타입을 말하는데, 보통 1도라고 하는 거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2도인 경우에는 주로 들어가 있지만 손으로 만지거나 춥거나 하면, 긴장하거나 하면 스스로 나오는 경우를 보통 2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유두가 사실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안으로 당기는 인대가 가끔씩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하지 않도록 그냥 쌈지 봉합만 해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도, 4도는 전혀 다른 얘기라서 우리 유두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고 안에 다 이렇게 다 유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유두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건축물을 만들듯이. 그럴 때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완전히 안에 바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옆에 유륜 조직을 이용해서 이 높아진 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탑을 옆에 조직으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방법을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많이 흉터도 길어지게 되지만, 실제로 재발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막아지지 않고 재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함몰유두의 재발을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어떻게 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져 있을까를 연구하듯이, 안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인대 조직을 하나하나 정말로 거의 완전하게 마이크로하게 전부 다 박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샤프심처럼 얇은 유선관이 아주 자유롭게 다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유선관을 다시 이제 십자봉합과 삼지봉합을 이용해서 이중으로 봉합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몰유두의 방법은 어느 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그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을 하냐에 따라서 수술 후의 예후나 흉터의 정도나 재발의 정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샤워를 하거나 춥거나 긴장했거나 했을 때도 항상 한 번도 유두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심한 타입의 유두 함몰이고 아예 유두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가끔은 아주 잘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 보면 완전히 쏙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함몰 유두, 심하지 않은 타입의 유두 성형에 필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함몰유두가 있으면 수유를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유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유선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치밀 유방이라서 젖을 밀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다 잘 돼 있는데 마지막 빠져나오는 도관이 수가 막혀 있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수유가 안 된다면 어떤 원인인지를 일단 찾는 것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그냥 쇄신줄처럼 안에서 인대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끊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그걸 길을 다 끊어버렸으니 이거는 모양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해야지 뭐 기능까지 하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유선관을 하나하나 다 살려서 분리하다 보면 충분히 안으로부터 밖까지 이렇게 끝까지 직접적으로 도관이 연결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오히려 수술을 안 했었더라면 수유할 수 없었던 가슴에서 수유를 함으로써 수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유선관이 다 정상으로 잘 되어 있고 함물 유두가 없는 정상 상태라고 하더라도 첫째 때는 수유를 못했는데 둘째 때 잘하는 사람, 첫째 때 잘했는데 둘째 때는 안 되는 사람마다 틀리고, 또 나는 수유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다른 질병 상태거나 아이의 상태에 의해서 수유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나의 전신 상태를 잘 보고 산부인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감각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을 입으면 뭔가 나쁜 일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함물 유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발이 왜 생겨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이 수십만 년 동안 적응해온 아주 지혜로운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든지 다치면 다친 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이 수술을 하는 거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내가 뭐 나무에서 떨어졌거나 동물한테 다친 거나 똑같이 어떤 외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돌아갈 수 없게끔 하는 여러 조치를 그 안에 특수한 봉합을 이용해서 또 미세한 박리를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놓느냐가 수술의 관건이 됩니다. 보통 교과서적인 가장 스탠다드한 수술 방법은 유두를 좌우로 이렇게 긴 흉터를 내서 그 유륜 조직을 휘감아줘서 새로운 이 탑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흉터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외상이 되는 새로운 조직도 흉터 조직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새로운 유두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 이 3시, 9시 방향에 아주 핀포인트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해서 이거를 정말 마이크로하게 아주 미세하고 세심하게 이거를 이렇게 연장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아주 작은 흉터를 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술은 흉터가 훨씬 더 좋을 거를 예상하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수술하지만, 수술은 언제나 나만 해필이면 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상할 때 최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절개창의 길이를 적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함물 유두를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절개창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나중에 흉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외부로 흉터가 짧았다는 그 자체가 어떤 불필요한 좀 더 예방 가능한 추가의 외상, 이게 혈관이든 신경이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혈관이 재생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또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신경 재생을 더 빠르게 돕는다든가 하는 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한 수술을 받은 것을 수술한 의사도 나 이렇게 광범위한 수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진다든가, 환자도 나 더 크고 비싼 수술 받았어 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바라는 목표점은 도달하되 글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외상을 낼 수 있도록 수술을 계획하게 되면 어떤 감각의 회복이나 흉터에 남는 정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수술의 결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증 자체는 그렇게 있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상처는 상처가 나면 팽창통이라고 하는 게 부으면서 나는 이 아픔이 한 48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수술하고 끝나고 다 괜찮았다가 밤에 잘라 그러면 조금 더 아프다는 거를 수술한 날 저녁에는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제 물을 안 닿으면 좋은가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내가 아무리 작은 절개라도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그 상처에는 한 3, 4일 정도는
정도는 물을 안 닿게 하는 것이 불편함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돼서 한 3, 4일 정도 물을 안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아래로 샤워를 하시는 거는 뭐 술한 당일도 아무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내가 아무리 작은 거지만 안에는 아주 정교한 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여기에 물 안 닿게 아주 소중하게 잘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려야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가 상처가 났든 유니버설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불편하지도 않고 다 낫네 이렇게 해서 너무 일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첫 3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일주일 동안은 일상을 다 하시되 조금 내가 여기는 상처 단대지 라고 생각하시고 좀 조심하시는 정도의 주의사항을 가지시면 아주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